자, 두 번째 시간 착오를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거기 109조 착오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게 착오다. 이렇게 돼서 두 개는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건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일단 109조에 의한 착오에 의한 어떤 법률 행위가 있었습니다. 착오에 의한 법률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효력 자체가 원칙이 유효. 유효지만 착오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착오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지금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라는 말을 줬으니까 계약을 했다 이런 뜻이죠. 계약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게 법률행위 계약이 있고 난 뒤에 한 달 뒤인지 6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률행위 계약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착오가 맞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아무나 누구에게나 취소를 하게 하면 법률 관계가 혼동스러우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건이 이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 표의자에게 표의자의 중요 부분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의자에게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이거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이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고 있다면 취소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취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자,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의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원인이나 이유를 동기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사는데 그 토지를 사는 목적이 어떤 뭐 공장을 짓기 위해서다 또는 상가를 짓기 위해서다 이런 원인이나 이유를 뭐라 부른다고요? 동기라 그런다고요. 동기. 그런데 이 동기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결론은 원칙이 없다예요. 동기에 착오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예요.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여기 봅니다. 자, 여기 해볼게요. 자, 지금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한 것이 왜 했느냐 그랬더니 일명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갖다가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할 관청에다가 건축 허가서를 제출을 했더니 건축허가 나오지 않더라. 공장 건축허가 나오지 않으니까 매수인이 건축허가 불허갈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기는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지금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그 토지가 공장 허가가 안 나온다면 이 공장 허가를 취소를 해야 맞을 것 같죠. 근데 그 이유로는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미리 사전에 알아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내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이 땅이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가지고 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분들이 되게 잘 틀려요, 이 부분이. 동기의 착오는 뭐로 보지 않는다고요? 착오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 원칙적으로라는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예외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원칙이라 그랬겠지. 사람 사는 세상이 원칙만 가지고는 못 살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외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취소가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외부에 동기가 외부에 표시됐습니다.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또는 표시된 경우나 동기가 외부에 알려진 경우 표시되거나 이렇게 알려진 경우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동기가 외부에 알려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취소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법률행위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말한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표시된 거죠. 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알아보고 다닌다라는 사실이 외부에 뭐 한 거예요? 알려져서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매도인은 자기 땅이 공장 허가가 안 난다는 걸 알아요. 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자기 땅 공장 지으려고 몇 번 했는데 안 됐다는 걸 매도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싹 닫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 사면 땅가 많이 오른다. 여기 개발 호재가 있다. 이거 사라. 이래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땅을 사게 이렇게 유발을 시킨 겁니다. 이 땅 사면 돈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 돈 되는 땅을 나한테 왜 팔았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지. 그 돈 되는데 왜 나한테 왜 팔았어 그거를. 더군다나 개발 호재가 있다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거 돈 된다, 이거 개발 호재가 있다, 이래갖고 나한테 땅을 사게 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발된 매수였을 때는 이거 동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동기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또는 동기가 지금 상대방에 의해서 여기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를 뭐라 그런다고요? 동기. 부동산을 거래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동기라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상당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9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59페이지 하단부 박스 위에 제목이 동기의 착오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동기의 착오 밑에 보니까 1번 동그라미에 원칙, 토지 매수 등기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매수 동기를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쭉 줍니다.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소할 수 없다. 그게 뭐라고요? 원칙. 여기 결론 내드렸잖아요.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결론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만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요 경우만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는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만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알려졌거나 상대방에서 유발된 거기 예외 한번 볼게요. 예외. 그래서 동기 표시설인데, 매수하여 달성하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 했다고요? 표시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 공장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표시된 거예요. 표시하여 계약 내용이 된 경우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동기를 뭐 했다고요? 유발했다는 말은 이 땅 사면 돈 법니다. 여기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 곧 개발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도록 동기를 유발한 거예요. 상대방이 매수 동기를 유발한 경우 동기가 표시가 없어도, 형합치는 동기가 표시가 없어도, 아주 그 말이 중요합니다. 동기의 표시가 없어도 중요 부분의 착오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맨 꼭대기 봅니다. 거기 159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동그라미 뭐 한다고요? 모르고 하는 거다. 맨 꼭대기 모르고. 자, 여기 봐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모르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착오예요. 중요한 건 모르고. 아까 요거는 알고였습니다. 이번에 거는 착오는 모르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보셨네요.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160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한다. 칠판 보세요. 여기 써줬네요. 무슨 착오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 파란색에 진하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핵심적 내용이에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취소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왜 안 써놨어? 이 말을 써놔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걸 안 써놨어? 저 밑에 써놨네. 저기 160페이지 그 중간에 파란색에 보면 착오의 효과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 4번을 봐요. 파란색 4번에 착오의 효과란 말이 있는데, 착오로 의사표시를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 봐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유효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착오를 들어서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유효지만 착오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라고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인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라고요? 취소하기 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취소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유효지만 착오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파란색 1번에 1번 착오에 의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2번 동그라미에 거기 형광펜 볼게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거기 형광펜 쳐놓습니다. 자, 그럼 이거거든요. 자, 7번 보세요. 요겁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요거예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셨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데요. 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해서 입증을 누가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랬더니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는 건데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집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이 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좀 볼게요. 자, 프린트물 메일 정의 노트 6번을 봅니다. 메일 정의 노트 6번.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원인 또는 이유를 가로라고 한다. 가로 뭐라 그런다? 동기.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원인이나 이유를 뭐라 부른다고요? 동기라고 불러요. 자, 7번 갑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데 슬러시 자릅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까? 여기 봐요. 여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네. 맞잖아요. 여기까지. 표의자가 뭐예요? 의사를 표시한 자가 표의자예요. 그럼 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슬러시 거까지 맞아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슬러시 잘라서 거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이 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나왔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한다? 상대방. 맞네. 그래서 O.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프린트물 8번.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동기가 법률행위 과정에 표시되거나 표시박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제공 또는 유발 동그라미에서 표시되거나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거나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그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 오죠. 예외잖아요. 여기. 동기의 착오는 취소를 못하지만 지금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오. 그래서 9번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여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X. 자, 그냥 요것만 가지면 너무 그냥 많은 거 볼 필요 없어요. 핵심은 여기 다 있어요. 핵심 여기 다 있으니까 요것만 가지면 웬만큼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뭐 많이 뒤적뒤적해야 푸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관련을 해서 봤습니다. 이제 161페이지 쪽으로 가서 뭘 볼 거냐면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의사 표시에 자 여기 지금 의사 표시가 일치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지금 이제 다뤄진 거예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부분을 다뤘고 그럼 여기 의사 표시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사기 강박을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 그래요. 다시 한번 사기 강박을 뭐라 한다고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래서 지금 110조 110조가 지금 사기 강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조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입니다. (110조) 사기 강박을 하자 있는 의사 표시고 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법률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은 그럼 한번 봅시다. 자, 110조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예요. 유효지만 사기 강박을 들어서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강박을 들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사기 강박은 2단의 고의를 필요로 해요. 2단의 고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기라든가 기망을 했어요. 왜 했느냐 했더니 사기 기망을 하게 된 이유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고의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고의. 사기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고의가 있고, 그러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어떠한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매도, 팔겠다, 그 다음에 매수, 사겠다라는 겁니다. 잠깐, 사기 강박은 이거는 사법시험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형사사건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을 다루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계약 관련 사항만 내라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사정없이 넓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것까지 다 인터넷에서 잘못 배워보면 너무 많은 양을 배워요. 그거 민법 하나만 하다가 1년 가버려요. 그러니까 올해 동차를 딱 정리하려면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사기 강박으로 형사사건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형사사건에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 거니까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었고, 의사표시를 통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인과관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과관계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는 이 인이란 말은 원인을 줄이는 거예요. 원인. 그 다음에 과는 결을 줄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과관계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과관계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기 기망이 성립을 했는데 이게 바로 고의가 2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2단의 고의라 불러요. 2단의 고의. 그래서 고의가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사기 강박이 성립되려면 고의가 2번 나와야만이 사기 강박이 성립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해악을 고지를 했어요. 또는 강박을 했다는 겁니다. 강박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고문도 포함합니다. 어떤 거라고요? 고문도 일종의 강박입니다. 그래서 해악을 고지하거나 강박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해악을 고지하거나 강박을 통해 가지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건 매도, 팔겠다 또는 매수, 사겠다, 여기에 어떤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든데 어떤 인과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 인과관계에 위법성이 있다면 바로 사기강박이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그랬습니다. 원인과 결과다. 인과관계.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사기강박이 성립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기강박이 성립되는 것은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돼요. 주관적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속지도 않고 공포심도 안 느끼는데 나만 속았고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이래도 사기강박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국민 누구라도 다 속거나 국민 누구라도 다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되는 게 아니라 나만 속았다.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이래도 사기강박은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갖고 띠리리 전화해갖고 그랬다는 겁니다. 니네 딸내미 그 8시 반에 노란색 그 해바라기 유치원 그 차를 타고 가갖고 3시 반에 오더만 그 딸내미 오래오래 보고 싶으면 네 갖고 있는 땅 나한테 팔어 이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만 갖고 주관적 요건으로 충분히 사기강박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기 미친나 네 콩만 먹고 싶나 이래갖고 받아쳐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공포심을 느껴서 내 팔구마 이래갖고 그냥 홀랑 팔았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무슨 주식이 좋으니까 그거 돈 된다더라. 그것도 투자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주식을 홀랑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몰빵을 쳐서 사기를 당하거나 기망에 여기서 속거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회에서. 내 말이 어려워? 아니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 번다, 뭘 사면 돈 된다. 이래가지고 남의 말을 믿어가지고 홀랑 속거나 남의 말에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 사회에서 딱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딱 부르는 말이 있어. 뭐라 그런다? 팔랑귀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팔랑귀야. 그래서 이거 좋다 그러면 홀랑 거기에 빠지고 이거 돈 된다 그러면 홀랑 속아서 거기다 몰빵 치고 이래갖고 넘어가는데 이게 팔랑귀야. 다른 사람은 안 속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자꾸 그 사람은 계속 속아. 팔랑귀가 돼가지고 계속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누가 좋다 그러면 좀 검증이라는 걸 해봐야지. 이런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갖고 홀랑 그냥 날리고 이것도 공포심을 안 느껴도 될 걸 갖다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홀랑 팔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팔랑귀고 이 팔랑귀 자기 혼자만 속거나 자기 혼자만 공포심을 느껴도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강박은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기 기망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 침묵이나 부작위, 이 침묵이나 부작위도 사기 강박이 된다는 겁니다. 침묵이라는 건 입 싹 닫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침묵이라는 건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침묵이잖아요, 이게. 침묵. 그다음에 이런 부분입니다. 뭐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침묵이나 부작위, 이 침묵이나 부작위도 여기 이 기망에 해당돼요. 기망에 해당되면은 법률행위 계약한 걸 전부 다 취소가 가능해요. 자, 부작위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부작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가를 분양하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상가를 분양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하면 반경 1km 이내에 혐오 시설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혐오 시설이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묘지 관련 시설, 뭐 이런 기타 혐오 시설이 반경 1km, 1km면 몇 메타를 말할까요? 1000m입니다. 그래서 반경 1000m를 1km라 그래요. 그 목적 부동산, 분양 목적 상가라든가 이런 아파트라든가에 혐오 시설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 줘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데 그거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돼요. 다시 한번 뭐가 성립된다고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되니까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상가를 분양하는데 수익률 10%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상가를 광고 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익률이 5% 나오더라. 근데 10%라고 냈으니까 이거 과장 광고, 과대 광고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아주 많이 맞닥뜨리는 게 이런 거예요. 수익률 10% 보장한다. 이렇게 상가를 분양 광고를 냈다고요. 근데 그 상가가 5% 수익률이 나왔다고요. 그랬을 때 이거 과대 광고다라고 해서 사기로 이걸 갖다가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있다 없다? 대부분 판례는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그래서 다수의 과장 광고,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과장 광고는 이것은 광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로 보지, 기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분양하는 사람 아무도 감옥을 안 갔다라고 하는 거. 수익률 10% 보장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상가 없어. 그런 상가가. 그러면 수익률이 5% 나왔다 그랬죠? 엄청나게 나온 거야. 수익률 5%면. 보통 3%만 나와도 잘 나왔다 그래. 근데 3% 넘어서 5% 나왔으면 요즘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에서 1.5%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5% 나왔으면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오면 수익률 좋은 거예요. 은행 이자 1에서 1.5라고 봤을 때 5% 나왔으면 엄청난 수익률을 보인 겁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만족해야지. 뭐 10% 안 나왔다고 그걸 사기라 그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 10%짜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10%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가 수익률이 진짜 1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양하는 자기가 하고 자기 딸내미죠. 그게 나한테까지 안 와. 그게 나한테까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럴 일이 없다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로 있다면 나한테 안 와요. 5%짜리도 대박이야. 5%짜리도. 10%짜리라고 했다면은 그 사람 광고의 요지는 다른 데보다 1% 수익률이 더 나옵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10%라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상가를 투자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공부가 덜 된 사람이에요. 10%라는 걸 믿었다 그러면 아직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가에 투자를 하는 거야. 아직 투자할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뭘 알고 좀 해야지. 뭘 알고.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봅시다. 자, 프린트물 10번과 관련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에 보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착오, 박스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 자, 칠판 한번 보고 갈게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착오. 그럼 이거네요. 기망행위와 착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착오와 의사표시. 거기 박스 치세요. 착오와 의사표시.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착오와 의사표시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 그래서 기망행위와 착오, 착오 의사표시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칠판 봅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OX. 그렇죠. 여기 뭐만 된다고요? 주관적인 거. 일명 뭐다?
팔랑귀라니까 입을 또 못 여네. 주관적인 게 뭐라고요? 팔랑귀. 나만 속았다,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팔랑귀라니까 그게. 그래서 답이 5가 됐다? 맞다. 예, 맞다. 자, 11번 좀 이따가 하고 12번 경우에 따라서 침묵이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OX 이거 침묵이나 부작위도 뭐가 된다고요? 기망이 인정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부작위라는 게 뭐예요? 지금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 안 한 게 부작위라고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뒤집어서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오빅스.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8번 강박의 정도가, 자 여기 봅니다. 여기 강박이란 말이 나왔는데 강박.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하거나 강박을 했다. 강박이 일종의 고문도 포함합니다. 강박. 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다. 거기 박스 쳐보세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거기까지. 자, 이게 뭐냐면 고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통해 갖고 너 이렇게 말해. 이렇게 갖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그건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 오입니다. 의사결정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라면, 고문이 이루어졌다면 그 의사결정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 취소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사기강박은 취소죠? 다시 한번 사기강박이 뭐라고요? 취소. 그러니까 강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까지의 강박이라면 취소가 맞아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라면 취소를 넘어서 뭐로 넘어간다? 무효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3자가 사기강박을 했다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 이 교재와 관련해서 162페이지 하단부 갑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에 가니까 파란색 3번에 제3자의 사기강박이라고 하는 말이 162페이지 하단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 제3자의 사기강박. 자,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있는데 이 3자가 지금 갑을 갖다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병이 사기 강박을 통해서 부동산을 팔게 만들었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나 막연하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3자 병이 토지 소유자 갑을 찾아와서 그랬다는 겁니다. 니 들었나? 뭘? 니 땅에 그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 또 저 화장장 들어온다는 소리 뭐 들었나? 그랬더니 그래? 이것도 팔랑기야. 저 갑도 보니까 알아보면 되는데, 그래? 웃자면 좋노? 웃자긴 팔아야지. 누구 살 사람 있노? 그랬더니 우리 토지 살러 다니는데 아직 그 사실 모르겠다. 팔아뿌라. 이래가지고 사기망을 통해 가지고 그 갑의 토지를 팔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은 거기에 아직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어떤 뭐 폐기물 처리 시장 아직 들어온다고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 팔랑귀야. 그럼 알아보면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하니 을한테 그 딱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갑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은 상대방입니다. 다시 한번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은 뭐가 된다고요? 상대방. 물론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상대방입니다. 근데 이 매수인은 요 삼자, 요 병이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걸 뭐라 그런다? 또 입을 못 여네. 선이라 하니까 그러네. 뭐라 그런다? 여기 원장님이 참 착하신 분이야. 여기 이런 데도 가만히 두는 걸 보면 이 포항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는 박살을 내버리지 내가 가만히 두질 않아. 이 어떻게 이렇게 2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게. 착하신 원장님 만난 거지. 모르는 걸 뭘 한다고요? 썰이. 기죽지 말고 또 기가 또 죽었어. 아유 정말. 선이고 그럼 선이라는 게 모르는 거야. 선이가 뭐야? 모른다.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 걸 뭐라 그래? 무과실. 그럼 이거를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선무라 그래요. 뭐 한다고요? 상선무. 그러면 그대로 이 계약은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상선무가 되면 이 계약은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 유효가 돼서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상대방이 을의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는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았거나를 뭐라 그래요? 악이.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과실. 과실의 뜻이 뭐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를 과실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었거나 또는 그 과실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매도인은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그럼 상알수에 하나요? 뭐 한다고요?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맨 밑에 하다 한번 볼게요. 거기 110조. 자, 110조에 거기 사기 강박의 2항, 110조 2항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할 때 상 동그라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다 수 동그라미 상알수의 하나요 박스 하나요 그 의사 표시를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 110조 2항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3자 사기 강박은 상알수의 하나요만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11번으로 갑니다. 자, 프린트물 11번과 관련해서 거기다가 별표를 크게 2개 쳐놓습니다. 자, 1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XO입니다. 상할수 나왔습니다. 상할수가 나왔기 때문에 3자 사기 강박에 취소한다. 그러면 다시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몰라요.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이 모르고 과실이 없다 그러면 상선무가 되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상선무가 되면 유효가 되니까 취소가 안 되니까 3자가 사기 강박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선무가 발생하면 유효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상선무가 나와버리면 취소가 안 돼요. 뭐로 나간다고요? 상알수로 가야만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상알수의 하나요. 그래서 하나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요.
그러면 상선무가 되면 3자 사기강박했다고 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제3자 사기강박이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기강박이 일반적으로 놓고 같이 제3자 사기강박까지 묶어서 나오는데 3자 사기강박이 정답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와서 어디로 갈까 하냐면은 이제 160 저기 어디 갔어? 166페이지 대리 제도로 갑니다. 그럼 이제 칠판 저기까지 다 몽땅 지웁니다. 이제 쉬었다가 와서 166페이지 대리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다 지웁니다.